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썰 풀어야겠게요. 아까 일도 있고, 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뭔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사이가 갑박해서 예민해지는 것도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사소한 손해마저 안 보려고 산단 말이에요. 사소한 손해마저. 사소한 게 침해 나가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사소한 거에 침해 당했다 이유만으로,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발끈하거나, 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죄의식이나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없고, 자신이 겪은 사소한 손해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있잖아요. 살면서 이 사소한 손해들, 사소하고 이 자잘한 손해들은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뭐 시스템화되고 체계화 된다 하더라도 사소한 거, 너무 예민한 거 봐, 짜잘한 것까지 애들이 다 잡아내지 못해요. 왜 보면 우리가 갑질 같은 것도 보면 사소한 거 안 챙겨주고 그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잖아. 사소한 거 가지고. 안 그래요? 보복운전 같은 것도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잖아. 사소한 거 가지고. 갑자기 내 차례 추월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 사소하고 자잘한 걸 무리한 행동으로 자기가 처단하려고 하다가 더 심한 손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죠. 괜히 뭐 사소한 것 때문에 갑질하고 따졌다가 얼굴 팔리고 신상 밝혀지고 국민청까지 가고 네이버 뉴스에 일면식으로, 그러니까 일면을 장식하게 돼가지고 누구든 알게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사소한 거는 웬만하면 넘어가야 돼. 사소한 거는 정말 큰 걸 내가 막 손해 나고 큰 걸 내가 피해받았다 하면 그거는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근데 정말 별로 티도 안 나는 것들 사소한 것까지 따져가면서 본인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면 누가 좋냐 말인 거지. 어? 자, 사소한 거에 예민하면 절대로 정신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뭔가 지적질하고 싶고 뭔가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이제 불편러라고 하죠. 불편러. 불편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요즘에 너무 이제 조그만 불편한 거라도 계속 막 얘기하고 꼬집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사소한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하고 지적질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증거예요. 뭔가 프로 불편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우리 사회에. 근데 그게 그 프로 불편이라는 게 정말 불편하다기보다는
별거 아닌 거잖아. 별거 아닌 게 원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건데,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신 상태가 좋고 별로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면 짜잘한 거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매사가 불편하고 맨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게 많으면 괜히 뭔가 건드리고 싶어. 뭔가 지적질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 예민한 사람은 절대 정신 건강이 좋을 수 없어. 안정적일 수가 없어. 항상 뭐에 꽂혀 있고 항상 뭔가 불만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사소한 거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집착하다가 큰 걸 잃는 경우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요즘에 갑질 같은 거 많이 벌어지죠. 갑질 사건. 괜히 뭐 따지고 괜히 막 사람 힘들게 했다가 아예 뭐 얼굴도 못 드러나는 정도. 근데 이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냥 사소한 걸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구워도 살만한 이렇게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뭔가 사소한 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 시간 쏟고 에너지 쓰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괜히 그게 이슈화 돼서 나한테 화살이 날라올 수 있다는 거. 네, 나한테. 요즘에 그런 것도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일이 신경 쓰고 예민하게 살면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이 사소한 걸로 이렇게 물고 넣어진다. 그만큼 사소한 거를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사소한 거 말고도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 많단 말이에요. 음. 저런 것까지 신경 쓰면 과연 우리 일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네.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뭐 100% 만족스러운 게 있었나요? 살면서? 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택배 같은 것도 좀 늦게 올 수 있고 뭐 음식 같은 거 주문했는데 제대로 안 올 수도 있어. 아니 음식이 좀 식을 수도 있습니다. 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이 다 이제 됩니다. 다 이제 신경 쓰고 살면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많다는 거고 그만큼 거기에 붙잡혀가 시간 손해, 에너지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네. 점점 사람들이 뭔가 예민해지는 것 같아.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사소한 거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이 나아졌냐고요. 여러분들 삶이 좋아졌냐고. 사소한 거에 그렇게까지 막 물어뜯고 여러 번 관찰하고 거기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데 과연 여러분들 현실은 나아졌냐고요. 괜찮아졌냐고요. 장단컨대 절대로 괜찮아질 리가 없습니다. 네. 되는 게 없으니까 자꾸 사소한 거에 더 신경 쓰는 거야. 되는 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 흠결을 발견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만 손해보면 안 된다는 심산으로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뭔가 내가 손해본 거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집중해야 될 거,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못 쓰고, 내가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거, 관심 가져야 될 거 많은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사소한 걸로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그걸 어떻게든 내가 뭐 보상받아야겠구나 이런 게 하면 또 전국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데미지가. 저도 방송을 하면 느끼는 거지만 제 방송하다 보면 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냐? 사람 마음이랑 다 똑같을 수가 없고 궁합이라는 게 있고 온도차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누군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구하라 살만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날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모두가 날 좋게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금형 닦다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지금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지식인에 아유, 감사합니다. 물어봤는데 산재 처리할 수 있다는데 이게 회사 쪽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한다네요. 저는 처리받고 싶은데 혹시 산재 처리받으면 불이익 받나요?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점점 뭔가 예민해지고 극단적이 되고 사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물고 뜯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데, 물론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되고 바꿔 나가야 되긴 한데, 정말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물어뜯으면,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락하고 하면 과연 우리 일상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뭐 지적하고 뭐 관심 가지고 물어뜯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바뀌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 여러분 하다못해 자동차도 단점이 있어. 사소한 거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품을 바꿀 거예요? 차 자체를 다 바꿀 거야? 아, 그냥 그런갑다. 아, 모든 제품이 다 좋을 수 없는 거고, 사람도 모든 부분이 다 좋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게 다 100%딱 맞아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 아파트 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까? 새 아파트 가면? 좋지. 근데 그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야. 요즘 아파트 좋죠. 좋은데,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파트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평수는 똑같은데 실제 느끼는 체감적인 평수도 옛날 아파트 더 커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옛날 아파트가 오히려 소음이 적게 나요. 왜냐하면 요즘 옛날 아파트는 주황 난방이라 해가지고 안에 콘크리트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 아파트는 안에 내장재 다 들어가 있어가 속이 비어 있어. 그래서 소리가 울려요. 이게 층간소음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예, 울립니다. 안에 뭔가 두들기면 이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한 10년 언저리에 지어진 아파트가 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비었어요. 안에 내외장재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안에 속이 꽉 차 있지 않아요. 꽉 차 있지 않습니다. 뭔가 두들기면 이 지금 나무 두들기는 소리, 이 소리가 나요.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뻐 보여도 안에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굉장히 약해요. 층간소음, 방음 같은 부분. 그리고 요즘 아파트 보면 베란다가 없잖아요. 베란다 없죠, 여러분? 베란다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냐?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요. 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 여러분들 아파트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실에 베란다 있으면요, 그게 온도가 2도 3도 상승 효과를 줘요. 2, 3도. 네. 근데 요즘 아파트는 이제 베란다 없이 그냥 다 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난방 안 돌리면 체감도 훨씬 더 추워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팬트리 다 들어가 있잖아. 팬트리가 좋은 것도 있어. 팬트리 들어가서 가구를 안 사도 돼요. 근데 단점은 팬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팬트리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다른 공간이 좁아졌다는 거야. 수납 공간, 요즘 아파트 수납 공간 많잖아.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나머지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평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 좋은 게 있어, 뭐 하나 나쁜 게 있어, 항상 살아보면.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거 먹다가도 뭐, 뭐 서비스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따질 수 있는데 정말 사소한 거마저도 따져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사소한 거마저도. 그래서 뭐가 정당하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지만 정말 사소한 거 진짜 내한테 크게 일상적으로 뭐 손해라고 말하기도 그 민망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구하러 살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소한 거는 사소한 거대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예민하고 뭔가 불쾌하고 화나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만 입으면 발끈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다 모르겠는데 잔뜩 이제 손해만 잔뜩 가져가니까 그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짜잘한 것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짜잘한 것들은 별거 아닌 것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별거 아닌 것마저 우리가 신경 쓰고 살면 우리 합병 걸려 죽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마음만큼은 좀 단단하게, 정신 건강만큼 우리가 좋게 가져갑시다. 그러려면 너무 세심하게 짜잘한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그래도 좀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